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쓰는 교재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아직도 그냥 조선 통감이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역사를 매우 축소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사실 메이지 유신을 이끈 현대 일본의 개국 공신이자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 제국의 4선 내각 총리 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은 왕이 있는 입헌 군주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우리 국민들 중에 별 생각 없이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불러주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는 그렇게 불러줄 필요는 없고 그냥 일왕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베 신조, 이 사람도 총리를 4번이나 했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베, 아니죠. 일본 역사적으로 봤을 땐 아베보다 더 대단한 인물을 처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토 히로부미는 심지어 일본의 1대 총리도 했는데요. 미국으로 따지면 조지 워싱턴이네요.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단순히 조선 초대 통감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말 꺼낸 김에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배경 지식도 빠르게 요약해서 한번 드리도록 해볼게요.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에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가 워낙에 총명했기 때문에 1860년대 중반인 23살 때에는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서양 문물과 제도를 아주 그냥 잠도 줄여가면서 닥치는 대로 배워나갔다고 하고요. 그 덕분에 다시 귀국했을 때에는 일본의 쇄국 정책을 멈추게 하고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손수 일본 제국 헌법에 초안을 작성했고요. 현 일본의 의회 제도를 만들고 일본의 민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이토 히로부미가 그 시작을 설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일본 제국의 첫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임기가 끝나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면 다시 총리직에 올라가 앉은 다음에 국정을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제1대, 5대, 7대, 10대 총리까지 역임을 했죠. 지금도 일본 국회 건물 정문의 메인 홀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근대의 일본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한 사람이자 한반도를 식민지화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토는 1905년이 되면 을사늑약의 일본 측 대표가 되어서 조선으로 건너왔고요. 대한제국을 겁박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에 아주 태연하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스스로 조선의 초대 통감직에 앉아서 조선,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안중근 의사께서 저놈을 살려두면 아주 큰 후환이 되겠다 싶으셨는지 목숨을 던져서 이토를 처단하셨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안중근 기념관에 대한 짧은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국내와 국외에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일단 국내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남산 아래에 최근 리뉴얼이 되어서 더욱 멋있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TV 역사 특집에 초청을 받아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직접 가서 한번 둘러보니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나중에 남산 놀러 가실 때나 또는 자녀분들, 손주분들 데리고 한번 가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외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2014년 중국 하얼빈에 세워진 건데요. 이 하얼빈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